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불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한다. 네, 마그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지난 강의까지는 좀 복습도 해보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가요? 아마 좀 쉽지 않은 단원들도 있을 텐데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한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요런 마그마나 리자몽이 되게 익숙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도 지구과학원 완전정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화이팅! 네, 오늘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직권의 변동에 병동대와 화성암 파트에서 특별히 오늘은 변동대에서 다양한 종류의 마그마가 생성됨을 알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동대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잘 모르시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변동대는 말 그대로 지각이 변동하는 막 움직이고 있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진 때, 화산 때, 조산 때 이런 애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이런 애들이 거의 대다수가 판의 경계와 일치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상승하는 플룸에 의해서 열점으로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럼 특별히 마그마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그마의 생성입니다. 여러분들 학습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그마라고 하는 게 뭐냐? 네, 마그마라고 하는 건 지하 깊은 곳에서 암석이 부분 용융되어서 생성된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럼 용융이 뭐냐? 영어로 하면 melt예요, melt. melting. 네. 그래서 녹아 있다라는 뜻인 거죠. 우리 멜팅 초콜릿 할 때 녹아 있어서 막 분수처럼 내려오는 초콜릿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그마라고 하는 것도 지하 깊은 곳에 누가 녹아? 암석이 녹은 거야.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녹았다가 다시 굳어져서 암석이 된 애들은 거의 다 나중에 우리 뒤에서 하겠지만 화성암, 즉 이 마그마와 관련이 있는 암석들이 돼요, 다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마그마의 정리도 한 번 정도 확인해 주시고, 선생님 그럼 용암은 뭐냐? 용암. 네, 용암은요, 마그마가 이제 지표로 나와서 이제 화산가스 같은 것들이 좀 일부 성분들이 빠져나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이제 원래 상태라면 용암은 일부 빠져나간 상태를 얘기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그마가 생성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 여러분들이 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용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용융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녹는 점을 지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화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A라는 물질이 있을 때 얘가 녹는 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녹죠. 예를 들어서 물이에요. 물이 어떻게 돼요? 녹으려면 물이 아니라 얼음이라고 할까요? 네, 얼음이 녹으려면 어떻게 돼요? 0도씨보다 높아지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나가는, 우린 이걸 어는 점 혹은 녹는 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되죠. 그런 것처럼 암석이라고 하는 각각의 애들도 녹는 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녹는 점을 지나게 됐을 때. 근데 이 암석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자연스럽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위로 올리느냐, 아니면 그 부분에 뭔가 가열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녹는가 안 녹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용융점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녹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500도에서 녹는 애들도 있고요. 뭐 1000도까지 가서 녹는 애들도 있습니다. 다양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파란 선이 있습니다. 네, 파란 선. 파란 선. 제가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파란 선이 이렇게 존재하죠. 뭐라고 써 있냐면 지하의 온도 분포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깊이에 따른 온도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 지구나라는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 깊이에 따라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일반적인 상태, 자연 상태에서 이런 상태의 온도들을 갖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좀 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선들이 있는데 점선 말고 실선을 봅시다. 자, 빨간색, 주황색 실선을 보게 되면 물에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륜곡선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멘틀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현무암질 같은 뭐 현무암질이나 뭐 감람암질 같은 애들을 얘기를 하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해양지각 같은 애들, 뭐 멘틀 얘네들이 녹을 수 있는 온도예요. 뭐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즉 0도에서는 한 1000도 좀 넘어야 녹고요. 그게 아니라 뭐 100km다. 100km에서는 어떻게 1500도까지 돼야만 녹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일반적으로 땅이 이렇게 깊어질수록 온도가 증가는 합니다. 근데 얘가 증가하는 이 선이, 이 파란색 선이 여기 있는 주황색 선을 넘어가는 게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없죠. 즉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이 멘틀이라고 하는 애 혹은 뭐 현무암, 감람암 이런 애들은 여기서 잘 녹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상태.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우리 땅에는 다양한 종류의 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얘네들이 없는 건 아니야. 그지 뭐지?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녹게 된 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점선들 좀 볼게요. 자, 점선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이 포함된. 자, 물이 포함된. 자, 그럼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 여기 분명히 멘틀의 용융 곡선이라고 봤는데 물이 포함된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 예를 들어서 100km에서 아까 1500에서 정도 녹았었잖아요. 근데 물이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어디에서 녹아요? 약 1000도씨까지 떨어져도 녹을 수 있다는 거지. 즉, 이 물이라는 애가 뭔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화강암의 용융곡선. 얘는 이제 대륙지각이나 뭐 여러분들 유문암질, 뭐 화강암질, 뭐 이런 애들을 녹이게 되는 건데 얘는 상대적으로 이 멘틀이나 현무암보다 낮죠. 온도 자체가. 원래도 낮은데 물까지 포함되면 더 낮아지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 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뭔가 있구나. 요거를 한 상태로 이렇게 들어오면 돼. 자,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 생성 요인을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 A에서 A-로 되는 경우라고 제가 써놨어요. 자, 뭐냐면 압력 감소입니다. 뭐의 감소요? 압력 감소요. 선생님, 여기 지금 깊이가 얕아진 건데요. 네, 자, 우리 지구라고 하는 애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것, 요거 파란색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압력도 커져요. 압력도 커져 있는 상태야. 근데 그 압력이라는 게 뭔 일을 일으키냐면 압력이 크면 클수록 얘네들이요 그 상태 변화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근데 그것들이 풀리는 순간 쫙 하고 변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A에 있는 요거 보시면 원래 돌덩이가 여기 있었대요. 요런 데 있어서 얘는 이 당시 깊이에서는 녹을 수 없는 온도를 갖고 있던 거죠. 근데 얘가 이거 좀 헷갈리니까 우리 주황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 A라는 온도를 가졌던 이 돌덩이가 갑자기 어떠한 기작을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이렇게 A 다시 쪽으로. 근데 A 다시 쪽으로 올라오는 과정 속에 뭘 지나요? 이 온도를 가졌던 애가 녹을 수 있는 선을 지나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돼? 녹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멘틀의 상승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자연적으로 있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이거를 이 온도를 가졌던 애를 갑자기 쫙 하고 위로 밀어낸 거지. 그러니까 깊이가 얕아지면서 그거에 따른 압력이 감소하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녹는 점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녹아버린다. 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지구 내부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서 자, 온도 상승으로 대륙지각이 용융되는 거예요. 뭐 대륙지각뿐만이 아니라 사실 해양지각도 용융 가능합니다. 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어떤 경우에요? 온도가 상승한대요. 방금처럼 여기 있던 뜨거운 애들이 올라와서 달라붙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B에서 B-의 경우처럼 온도가 같은 깊이에 있었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온도가 그냥 강제로 상승이 된 거야.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밑에에서 뭔가 뜨거운 애가 올라와서 나한테 붙어버린 거야. 이렇게 촥 하고 뜨거워 이러면서 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요 AA-랑 BB-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요 화살표. 깊이가 얕아지는 건 압력 감소. 그 다음에 같은 깊이인데 온도 변하는 거 온도 상승의 경우로 알아두셔야 하는데 얘네들이 뭔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꼭 따로따로 구별을 해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멘틀의 상승이거나 아니면 밑에서 녹았던 현무암질 돌들이 올라와가지고 나를 또 가열시키는 경우. 오케이? 네, 구별하셔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헷갈리게 얘기했던 미안합니다. 자, 압력 감소 다시 한번 깊이가 얕아지는 거. 그다음 온도 상승 말 그대로 같은 깊이인데 내 밑에 누군가 달라붙어서 나를 뜨겁게 만들어 버린 거.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얘가 좀 간과하기 쉬운데
물의 공급이에요. 우리 돌에는 함수 광물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함수 광물. 이 함수 광물이 뭐냐면 물을 포함하는 광물들이야. 즉 물을 포함하는 돌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어떠한 경우에서 좀 생기냐면 이제 섭입대 같은 데서 좀 생기는데 얘는 뒤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섭입대가 이렇게 파고드는 거잖아요. 여기 파고들 때 여기 함수 광물들이 있으면 물을 포함하고 있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 깨져요. 깨지니까 뭘 공급해요? 물을 여기에 막 주는 거야. H2를.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물에 젖은 상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은 어떻게 돼요? 온도들이 내려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들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압력 감소, 온도 상승, 물의 공급, 물의 포함 요거를 꼭 기억하셔서 이 세 가지를 그래프에서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리적으로도 아셔야 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된 애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그마를 우리가 좀 세 가지 종류로 나눴는데 자, 기준을 잡아라 라고 하면 요게 기준입니다. 다른 거 다 특징이고요. 요게 기준이에요. SiO2라고 해서 규산염이라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지각의 8대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게 산소고요. 그 다음 많은 게 규소예요. OC, 알데카나, 크마 막 이런 순서대로 외우는 게 있었는데 요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산소와 규소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걸 우리는 규산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돌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규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 애들인데 얘네의 함량을 가지고 이제 현무암질이냐 안산암질이냐 유문암질이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게 돼요. 이 숫자 외워야 돼요, 선생님. 정확하게까지 외우진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얘는 한 50보다 낮은 경우 얘는 한 60보다 큰 경우 뭐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셔야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책들마다 조금씩 수치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50보다 낮거나 60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딱 정해 넣습니다. 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안산암질은 중간관이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이 특징이 이래. 현무암질 걸 봤더니 온도가 높아요.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유문암질은 낮아요. 점성은요. 자, 이 SiO2의 특징이 있습니다. 얘가 끈적끈적합니다. 자, 우리 끈적끈적한 걸 다른 말로 점성이 뭐 좋다, 뭐 점도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는 똑같은 관련이 있어요. 그럼 52% 이하고 얘는 63% 이하 이상이니까 얘가 적은 거죠. 그래서 얘는 점성이 적은 거야. 얘는 점성이 큰 거죠.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그럼 이 점성과 유동성의 관계는 또 뭐냐? 얘네 둘은 또 서로 반대 관계입니다. 끈적끈적한 게 많을수록 얘가 흘러가려고 하는 걸 잡죠. 우리 뭐 생각하면 되냐면 뭐 슬라임 같은 것도 똑같지 않나요? 끈적끈적한 애들이 있을수록 그게 이렇게 흘러가는 걸 막아주잖아요. 반대로 물같이 물이 점성이 별로 없죠. 싹 하면 싹 하고 쏟아지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성과 유동성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점성이 작았던 현무암질은 유동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유문암질처럼 점성이 컸던 애들은 유동성이 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란 건 잘 흐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분출을 할 때 모습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화산체 경사가 조금 정해져요. 그래서 현무암질 같은 애들은 여기 분출하는 게 어떠냐? 얘는 분출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 써 있긴 한데 분출형 뭐냐면 잘 흐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산이 우와 하고 빵 터졌는데 빵 이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분출형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체로 화산체 경사가 이렇게 완만합니다. 더 완만하게 할까요? 이렇게 완만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용암대전 순상화단 같은 게 생기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반대로 점성이 엄청나게 컸고 유동성이 작았던 애들은 폭발형이에요. 폭발형. 뭐냐면 아까 얘는 현무암질은 이거였다면 근데 유문암질은 빵 이거예요.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죠. 참고 있다가 빵 이거. 그래서 매우 이렇게 빠바바방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우리들은 종성화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어떻게 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 특징도 특징인데 이 특징도 중요해요. 근데 요거예요, 요거. 요 생성 장소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무조건 이래요, 선생님이라고 물어보면 무조건이란 건 사실 과학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수준에선 이래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현무암질은 그럼 어디에 생기냐? 해령. 해령하면 뭐 생각해야 돼? 발산형 경계. 해령, 발산형 경계. 그
그 다음 열점. 열점 뭐? 하와이. 그럼 선생님 하와이는 현무암질이 네, 현무암질 화산체예요. 그 다음 해양 섭입대. 얘 굳이 왜 구별했어? 자, 해양 무슨 돌로 이루어졌냐면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해양도 역시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현무암질끼리 만났으니까 당연히 돌들 성분이 그런 건데 둘이 만나서 녹든 뭘 하든 지지고 볶든 간에 뭐 생겨? 당연히 현무암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얘네들의 주요 생성 원인 요것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주로 생기게 돼요. 뭐냐면 바로 얘네들이 압력 감소예요. 선생님 섭입대는 아닌데 얘는 얘기했잖아요. 특이사항 현무암질이 서로 원래 구성 자체가 그런 애들끼리 만난 거라서 어쩔 수 없는데 해령이나 열점 같은 데 보면 뭐가 올라와? 상승하는 플루, 즉 멘틀 대류 상승부, 이런 애들은 좀 상승하는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압력이 감소해서 생기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트로. 자, 압력 감소 이런 얘기, 해령, 열점, 현무암질 이렇게 같이 기억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안산암질, 뭐 특징적으로는 별게 없었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얘는요 이제 해양 대륙의 섭입대, 주로 이런 데서 생겨요. 그러니까 해양판 대륙판에 섭입돼서 우리는 이걸 섭입대 혹은 이런 것들을 베니오프대라고도 해요. 그래서 베니오프대, 섭입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어떤 식이냐면 혼합이에요. 에잉? 선생님 이건 우리는 안 배웠는데요. 네, 왜냐하면 혼합은 말 그대로 섞는 거야. 그래서 이 섞는 과정이 되게 세세하게 있어. 이거 뒤에서 볼게요. 뒤에서 현무암질이 처음에 생겼다가 얘네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유문암질을 녹여요. 유문암질을 녹이거든. 그런데 걔네들이 올라가면 서로 섞여. 뭐 실제로 나올 땐 안산암질이 나와. 이런 식인 건데 뒤에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덥네요. 네. 그 다음 유문암질입니다. 유문암질은 이제 여러분들이 온도 상승입니다. 온도 상승. 그럼 얘는 어디에 생기냐면 똑같죠? 선생님 똑같은데? 해양대륙 섭입되잖아요. 대륙 지각 하고요. 네, 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요 뒤에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온도 상승이 특별히 물의 공급의 경우도 되게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니까 일단 요거 한 상태로 우리가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 그림이 나오죠. 자, 요거부터 하죠. 해양 대륙 수렴형 경계부터 볼게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죠?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왜 복잡하냐? 자, 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누가 해양지각? 이제 이런 거 바로 구별해야 돼. 왜냐면 왼쪽에 있는 게 파고 들어가니까 해양지각, 오른쪽에 있는 게 대륙지각.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해양지각이 파고 들어가. 얘는 이제 현무암질이거든요. 파고 들어가면 당연히 마찰과 여러 가지들 것 때문에 여기가 녹습니다. 녹고 그때 녹을 때 마찰 때문에 함수 광물의 공급들도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처음에 누가 녹냐면 현무암질이 녹아요. 현무암질이 녹는데 얘가 녹고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니야. 왜냐면 약한 지반을 뚫고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 이 지각 하부에 대륙 지각이 붙게 되죠. 달라붙게. 그럼 얘를 달라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얘네들은 멀쩡하게 나 가만히 있던 애인데 뭐야? 밑에서 뜨거운 애들이 올라온 거야. 밑에서 뜨거운 애들이 올라오니까 얘를 가열시킨 거죠. 그럼 가열됐으니까 어떻게 온도가 상승해요. 이래서 유문암질이 온도 상승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래서. 근데 여기 있는 과정에서 물의 공급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좀 얘기하시면 되고, 그래서 온도 상승하니까 어떻게 돼요? 녹아요. 녹아요. 자, 파란색을 현무암질이라고 할게요. 네, 현무암질이고요. 빨간색이 유문암질이에요. 그래서 서로 녹아요. 근데 얘가 녹으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거 막고 있던 게 없으니까 이 파란색이 여기에 타고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둘이 섞여요. 여기 요 두 개가 섞여서 여기에서 혼합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혼합 과정이. 알겠니?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분출되는 건 누구? 안산암질.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성분이 중간이니까. 네, 이렇게 설명하는 사실 학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설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울 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니다. 아까 해양, 왜 수렴형인데 얘는 압력 감소가 아닐까요? 얘 당연히 현무암질 서로 만나서 녹아서 올라오니까. 얘랑 똑같은 원리죠. 그다음 요런 것들 기억해야 돼요. 그다음에 열정이나 발상형은 뜨거운 플룸이나 멘틀이 상승해서 분출하기 때문에 바로 멘틀 물질들이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문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 이제 열점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열점은 열점인데 밑에서 뜨거운 게 상승풀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 대륙 지각을 노리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다. 얘는 잘 안 나와요. 이건 별로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정도는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만 드리면,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자, 해양 지각하고 대륙 지각이 있는 여기에서 만약에 호상 열도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자, 그럼 이 호상 열도는 뭐일 가능성이 클까요? 네, 뭐 현무암질일 수도 있지만 안산암질일 가능성이 크죠. 왜? 요거랑 똑같은 경우니까 지금. 알겠죠? 그런 식으로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네.
오, 끝났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마그마에 대한 걸 배워봤고요. 마그마에서 딱 끄는 이유는요. 이 마그마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야 우리 바로 다음 강의에 이어지는 화성암을 좀 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그마의 생성 원인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마그마의 종류들, 그 다음 각각의 위치들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